자, 이어서 푸드 칼럼니스트 정재훈 기자. 네, 이제 다음 주면 초복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초복 때가 되면 인터넷에 검색하는 게 있습니다. 삼계탕에 대추를 먹어도 될까? 먹으면 안 될까? 이게 검색 어순위에서 쫙 올라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삼계탕이 정말 보양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너무 이제까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음식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이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무슨 상상했냐면 내 남자친구가 내 옆에서 저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보양식은 살 안 쪄요. 말씀해 주세요. 네, 삼계탕이라는 게 이제 대중적인 보양식으로 판매가 본격적으로 됐던 게 사실 한국 전쟁 이후부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양식이라는 걸 생각할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보양식이라는 거는 영양이 부족했던 음식이 모자라고 영양 결핍이 쉬웠던 그런 시대의 유산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연계 한 마리를 이렇게 푹 구워가지고 삼계탕을 먹으면 거기에 지금 성인이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단백질 거의 한 2배 정도가 들어있으니까 예전에 단백질 섭취를 제대로 못하던 때는 분명히 이게 보양식이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과연 삼계탕과 같은 음식이 우리 시대에도 보양식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복날 삼계탕 먹지 마라 이렇게 기사로 나가가지고 악성 댓글이란 댓글은 다 받아봤었는데 삼계탕 업주 분들에게 양계 업과 이 영양 결핍이 쉬웠던 과거에는 실제로 보양식들이 전부 이런 그 단백질이라든지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과거의 보양식들이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음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우유가 있죠. 그러니까 우유가 사실 과거에는 왕실이나 귀족에서만 먹는 그런 그 보양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우유를 생산해가지고 공급하는 관청이 따로 있을 정도로 고려시대부터. 근데 우리가 지금은 우유가 어떤 보양식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매일 마시는 게 우유잖아요. 아니 근데 그 우리 정재훈 기자님은 목소리가 너무 저음이라서 네. 괜히 신뢰가 가지 않아요? 다 맞는 말. 다 맞는 말 같고. 예. 아니 그런 게 아무래도 있죠. 인상도 서글서글하니 또 호남형이고. 고음은 불가인가요? 약간 하이톤으로. 술 마셔야 돼요. 다시 삼계탕으로 돌아서 우리는 엊그제 저녁에도 치킨을 먹고 어젯밤에도 또 한 마리 시켜서 1인 1닭을 하고 나서 오늘이 복날이니까 점심에 또 삼계탕을 찾는다? 과연 우리한테도 보양식이겠느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계탕, 삼이라는 게 앞에 나와 있으니까 뭔가 그 인삼하고 한약재가 들어가니까 이게 보양식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음식 인문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주영하 교수의 저술에 보면은 이게 1950년대에는요 삼계탕이 아니고 게삼탕이었습니다. 쌈보다 더 귀한. 그렇죠. 그런데 1960년대가 돼가지고 이제 이름이 게삼탕에서 삼계탕으로 바뀝니다. 이제 그 시대 정도 되니까 이제는 인삼을 먼저 내세워야 뭔가 좀 약 같고 보양식 같은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여기에 인삼이 들어가서 더 우리한테 보양식이 된다는 근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최근 연구를 보면 닭고기에 들어있는 펩타이드 중에서 뭐 카르노신, 안세린 이런 성분들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우리가 보양식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음식들이 과거의 보양식이었던 건 맞고 다만 지금 우리한테는 그냥 그건 어떤 식은 문화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특히 이제 이런 보양식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 제일 먼저 비만인 사람이 있겠지만요. 뭐 꼭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해도 간이나 신장의 기능이 좀 안 좋은 만성 질환자 같은 경우에도 단백질 섭취를 또 제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양식이라는 게 과거의 음식이 굉장히 모자랐던 시대의 그런 유산이지만 지금 우리가 보양식을 먹을 때는 나한테 정말 이 정도의 음식이 필요할까라는 걸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칼로리들을 섭취하고 살아서 문제가 되는 시대니까 지금 보양식이라기보다는 보살식이죠. 내 살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음식 섭취가 되는데 자 그래도 우리가 예로부터 뭐 복날이다 그러면 삼계탕 한 그릇을 먹어줘야 이제 속이 든든하고 올여름을 건강히 넘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 플라시보 효과입니까? 위약 효과예요? 근데 비슷한 건데요. 약간 샤머니즘적인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뭘 스킵하면은 이게 띄우면 뭔가 부정탄다. 불길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명절날 저는 개인적으로 어버이날 때 그 다음 날 식사하거든요. 왜 어버이날 때는 가면 식당에서 밥 못 먹어요. 넘치고 예약도 안 되고 막 그 다음 날은 조용하고 대접받아요. 근데 그날 안 먹으면 왠지 불길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당연히 당연히 보양이 되겠죠. 근데 남들 다 하는 거 안 넘어가면 내가 안 하면 뭔가 불안해지고 일단 그런 원리 있습니다. 근데 윤정수 씨가 아까도 네. 자신이 영양 과잉이라고 네, 네. 이런 분들은 정말 굳이 뭐 복날 보양식을 챙겨 먹고 싶다 그렇다면은 뭐 잘 챙겨 먹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제 복날에 보양식을 먹는 건 우리의 어떤 식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먹긴 먹는 게 좋잖아요. 근데 건강하게 먹는 방법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낮에 삼계탕을 먹었다. 저녁에도 오늘 복날이니까 보양 한 번 더 해야지 하지 마시고 그때는 그냥 과일 좀 가볍게 드시고 정재영 기자, 식수 드시고 할 수 없는 걸 제안하는 게 방법입니까? 그러면은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뭐 곰국도 끓여 먹고 고깃국 챙겨 먹고 그럴 땐 그래도 보양식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렇게 누워 있을 때도요. 사실 병원에서 충분히 영양을 생각해서 식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걸로는 모자란 것 같아 해가지고 보양식 챙겨 드시면 사실은 이게 누웠다가 일어났을 때 체중이 늘어나가지고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몸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주는 그런 식사로 좀 만족을 하시고 추가적인 보양식은 좀 피하시고 젊은 분들이 나 오늘도 보양식 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건 조금 평소를 생각하면 불필요한 그러니까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삼계탕도 좋아하고 백숙도 좋아하고 장어도 좋아하는데 이걸 보양 때문에 먹어본 적은 없고 그냥 맛이 있어서 굉장히 맛이 있어서 먹거든요. 근데 장어는 이제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장어는 진짜 좋을 것이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어를 딱 관찰해 보시면 장어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야 저걸 먹으면 나도 저렇게 팔팔하게 힘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요새는 이제 장어 같은 경우 민물 장어는 거의 양식을 하니까 그렇죠, 양식. 사시사철 먹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갯장어 바다에 있는 그 바다장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보통 여름 때가 보양식으로 장어 필연 때라고 그렇죠. 알고 있지만 하모라고 해서 요즘 많이 네. 먹죠. 근데 이 장어도 기름이 딱 차야지 더 맛있잖아요. 근데 그 기름이 딱 차는 시기는 언제냐면 겨울 직전에. 왜냐하면 겨울을 대비해야 되니까 사람들 왜 여름에는 살찌면 싫잖아요. 땀 더 많이 나고. 겨울이 될 때는 좀 이렇게 둘러주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장어도 겨울 직전이 되면 오히려 지방이 축적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 여름 보양식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여름에는 많이 먹다가 가을이 되면 갑자기 소비량이 확 줄어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가을에도 제철이니까 갯장어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너무 보양식에만 집착하시는 것보다 연중 어느 때든지 본인이 맛있게 먹고 싶을 때 즐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원래 삼계탕이 게삼탕이라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근데 보양식들의 특징이 좀 이름이 좀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름도 한몫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사실 잘 안 먹지만 이 보신탕도 이름 때문에 더 이렇게 몸에 더 보양이 되는 것 같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신탕 경우에는 이제 삼계탕하고 살짝 다른 경우인데 이건 어떤 경우냐면요. 보신탕이 원래 이제 게장이거든요. 게장국. 우리 선조들은 흔하게 먹던 음식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 보신탕이라는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조선인들이 개고기를 먹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걸 피해서 먹다 보니까 이름이 게장에서 이제 보신탕으로 이름 바뀐 거죠. 이제는 보신탕으로 굳어지고 이 개고기를 먹어야지만 어떤 보양이 되는 것처럼 굳어져 있지만 원래는 사실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일상식 중에 하나죠. 자, 정재영 기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보양식이 살찌는 게 아니고 내가 살찐다. 그렇죠.